안녕하십니까, 수대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빅데이터를 정리를 다 했고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현재 빅데이터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작년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니프티 피프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올해 성과를 확실히 좀 절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에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에 드린 것으로 이 영상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 절반 가까이 S&P 500 주식 중에서 혁신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쪽으로 자본 지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이제 테마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성장이 된다고 한다면 비싼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시장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5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5%를 터치하기 시작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혁신이라고 부르는 아이콘 중에서 이 7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7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5와 7의 이제 사실 대결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7개 기업들의 PER 밸류에이션,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뭐 30에서 50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50배라고 치게 되면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을 통해서 약 50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식 가격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 50년 동안 걸려야 된다. 즉 50분의 1 정도가 해마다 내가 이제 이 회사 주식을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 장기물 국채가 뭐 10년 정도, 30년 물짜리를 투자하게 되면 그걸 5%를 주니까요. 그러면 5%씩 이제 뭐 받는다고 하게 되면 한 20년이면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국이 주는 이 이자를 가지고 20년이면 내가 회수할 수 있는데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들이 또 배당을 또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이익을 가지고 내가 뭐 한 30년, 50년 기다린다? 근데 나 확실하게 20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 5% 금리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험대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5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5가 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5라는 숫자를 불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지금 미국 식탁을 책임지고 아침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입니다. 샌드위치도 들어가고 써니사이드업 같은 이제 계란 후라이도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뭐 저희도 계란 다들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때 정도의 수준을 가격을 넘어서 버렸어요. 계란 가격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이동을 다 막아놨던 시기 기억하십니까? 이 코로나19 때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막 이제 뭐 트럭이나 개인 간의 이동도 좀 많이 좀 불편함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보다 물가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돈이 사실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재정정책을 잘 쓰고 있다라고 기존의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은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공화당이 승리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트럼프가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빨간 색깔이요. 세출에 해당됩니다. 재정정책이거든요. 막 정부가 돈을 쓴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에 따른 비슷하게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더 안 거치고 있습니다. 돈을 왕창 썼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분배가 됐으면 세금도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안 거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색인종들조차도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약간 백인 우월주의를 좀 가지고 있는 듯하고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미치고 있냐?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파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이 바로 파산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신용카드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언제냐면 리만 사태 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문제가 발생해서 막 부도가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요때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파산이 많이 발생한 시기는 없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신용카드 파산이 왜 문제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3분의 2의 경제 3분의 2는 소비거든요, 소비. 소비가 어디서 오느냐? 고용에서부터 오는데, 이 고용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부도가 나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아져갖고 금리를 못 내리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경제가,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런 힌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G2 중에 G1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한번 보실까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가 안 좋다. 지금 현재 정부가 좀 문제가 있다. 시진핑 정권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몽이라는 것이 향후에 진짜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 전망을 한번 과거랑 비교해 보실까요? 보게 되면 이제 요 음영으로 표시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초과 이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글로벌 경제 기관들이. 그런데 보시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한번 재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초과 성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030년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가요. 지금 2024년에 작년에 모두가 반성하게 됩니다. 틀렸다. 우리가 시진핑 정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2050년이 돼도 좀 어려울 것 같아. 2030년은 택도 없어. 라는 전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미국뿐만 아니라 G2 중에 G1도 지금 문제가 좀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G2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지금 글로벌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좀 기댈 때가 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다 안 좋은데 미국만 괜찮아. 그걸 지금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춰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국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저희가 파헤쳐 봤습니다. 즉 미국 예외주의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국채 금리에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1.7, 1.94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는데요. 이 5%에 비해서 1.7이니까 3%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밑에 있는 차트는 중국 위안화하고 미국 달러당 환율이에요.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7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시진핑 정부가 뭘 무서워했냐면 포치라고 부르면서 달러당 7 위안을 넘어가는 걸 상당히 경계했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7.4 정도 왔습니다. 훨씬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약세가 되게 심각해졌고 그리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즉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글로벌리 여파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원달러 확률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하니까 다들 놀랬죠. 그런데 이것들이 미국을 제외한 즉 ex-US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경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2024년에 자산 배분을 하면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왼쪽에 있는 차트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산이라는 게 크게 보게 되면 안전자산과 그리고 위험자산 이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는 채권이고요. 위험자산의 대표 주자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즉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위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쭉 올라가는 형태에 보였기 때문에 뭐 자산 배분을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왜? 같은 방향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채권을 사는 거나 주식을 사는 거나 방향이 같으니까 이왕이면 주식을 사는 게 낫죠. 위험자산을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야 성과가 좀 주식에서 부진을 해도 채권에서 좀 만회를 해주고 이런 이제 방향성을 반대로 가야 만들어 주는데 작년에 같이 갔으니까 작년에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50년이에요. 50년. 50년 동안 이렇게 자산 배분의 어떤 원칙을 위배하는 기간이 예전에
이렇게 오일 쇼크가 오거나 니프티 피프티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였거나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게 거의 똑같이 가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2, 30년 동안은. 5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있었는데 그때가 이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오일 쇼크처럼 막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거나 닷컴 버블이 발생했거나 뭐 이런 구간에서만 존재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떨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니프티 피프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옛날 망령이거든요. 이게 집중 투자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미국 S&P 500의 상위 10개 기업, 지금 이제 사실 뭐 7개 기업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기업이 예전에 차지했던 비중이 한 20%대에 있다가 25%로 레벨업이 되고 25%에 있다가 지금 30%대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즉 돈을 한 번씩 풀 때마다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010년 이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지게 되고 과거의 니프티 피프티 현상처럼 시가총액이 되게 큰 기업들 안전하게 투자하는데 그리고 혁신이라고 부르는 미명하에 좋아 보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데 돈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 20%대에 있던 것들이 25%가 되고 25%에 있던 거에 30%가 됐는데 그때도 원칙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이 과하게 되면 레인지가 20%대는 약 한 25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고요. 25%대는 약 한 30%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30%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 30% 정도 증가하게 되면 3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38입니다. 따라서 이 니프티 피프티 현상이 좀 심각해졌을 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레인지를 조금 거의 목에 찬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너무 심각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2025년 연초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2025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셔야 될 숫자는 5다, 5%다. 이 룰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요, 이 하이힐드 채권이 위에 있으면 비싸고요, 밑에 있으면 싼 겁니다. 즉, 이 투기 등급 채권의 가치가 비싸냐 싸냐를 구분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까만 색깔로 표시되는 것들이 S&P 500 주가 지수가 위에 표시되면 비싸고 아래에 표시되면 싸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차트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요 수준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 70%가 좀 안 되는 확률로 요 구간에서 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구간을 벗어났다. 벗어난 기간은 언제냐? 요때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왕창 풀어서 시장에 버블이 꼈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많이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투기 등급 채권도 비싸졌고 주식도 비싸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들이 동시에 비싸졌구나 정도만 있는 것이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 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 룰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채권 측면에서는 이 하이힐드 채권, 즉 투기 등급 채권이 지금 미국 국채만 사도 장기물 국채 막 20년, 30년짜리 만기채를 사도 거의 5% 채권 금리를 주는데 확실하게 5%를 보장해 주는데 이런 이제 하이힐드 채권을 사도 해봐야 7, 8% 많이 주면 10%일 텐데 확실한 걸 5%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5% 그리고 막 만기가 막 30년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5%를 준다고 하는데 이는 하이힐드 채권의 만기는 5에서 10년이 채 안 되거든요. 한 5년 정도 10% 받는 것보다 30년 동안 5%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투기 등급 채권은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것이 오래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S&P 500 밸류에이션이 지금 약 M7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배, 50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수하는데 50년씩 걸립니다. 30년 이상 걸리고요. 그런데 미국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30년물 채권을 사도 한 20년이면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 주식 안전하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지금 보신 것처럼 비싼 주식이 많아졌거든요. 따라서 이익으로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5% 룰을 조금 비껴나가도 괜찮겠지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기준점을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런 투기등급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이 상당히 부진하고 안 좋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5% 룰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즉 PR 5배 정도 되게 되면 1년에 이익을 20% 가까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 대비해서, 주가 대비해서. PR 5배라면. 그러면 한국에 만약에 PR 5배짜리 주식이 있다.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미국을 고집하지 마시고 한국, 중국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이런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꼭 그 주식은 이익으로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이 오래 인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 정도만 돼도 한 PER이 막 6배, 7배 정도다. 5배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국내에 관련돼서는 조선주들에 관련돼서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유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5라는 숫자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올해 투자에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은 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중요한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변경은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표였습니다.